저는 현재 결혼을 준비 중인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요즘은 그렇다 해도 솔직히 조금 많이 늦긴 했죠. 하지만 시간에 쫓겨서 주변 사람들 눈치에 치여서 그렇게 하고 싶은 결혼이 아니었기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서 한 번 실패를 했기에 제게 시간이 더 필요하기도 했죠.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도 저의 파혼 이야기입니다. 제 성격이 시원시원한 편이라서 아마도 끝까지 들으시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이 채널을 택한 이유가 저를 싫어했던 시어머니가 즐겨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난가 하시는 분들도 꼭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현재 경기도에서 살고 있지만 태어난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젊은 때, 그리고 제가 중학교 이전까진 굉장히 잘 살았다고 하더군요. 저도 초등학교 때가 기억이 나는데 집이 넓어서 뛰어다녔고 마당도 넓어서 친구들이 자주 놀러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결국은 서울의 넓은 주택에 살았다는 그 기억만이 저희 집이 일전에는 잘 살았다는 증거로 남았다는 거죠. 저희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경기도 외곽의 시골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중간 업체가 줄도산하면서 거기에 휘말리게 된 것이 그 이유였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와 언니가 모두 받았던 혜택을 저 혼자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넌 미술로 나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그림도 잘 그리고. 괜찮아 엄마. 미술이 얼마나 돈이 드는 줄 알아? 미안하다 엄마가 어린 네 입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네. 알았어. 근데 난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고 싶진 않아. 그러면 직업이 된대 하기 싫어지고. 그러니까 괜히 마음 아파하지 마. 응? 마음이 여린 우리 어머니는 매일 저를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가난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게는 언니나 오빠에게 없는 생활력과 끈기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하필이면 언니와 오빠가 발레와 음악, 이런 예체능으로 가는 바람에 안 그래도 힘든 살림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문제는 이미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멈출 수도 없었고 그 둘은 집의 가난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마치 자신들과 관계없다는 듯이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처럼 굴더군요. 그래서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지자 집안의 생계를 이어가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막내이자 늦둥이인 저였습니다. 그건 제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을 무렵이었고요. 뭐?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뭘 그래서야? 결혼할 때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 그래서 뭐 설마 성인이 된 이후에 유학 보내주고 어려운 형편에도 언니 오빠 공부 끝마칠 수 있게 돈 마련한 부모님이 이제 못해준다니까. 생활비를 보내줬던 나한테 부탁하려는 건 아니지 언니? 그럼 나 어째? 설마 혼자 살라고? 혼자 살아. 태어날 때 혼자였고 어차피 죽을 때도 혼자야. 야! 네 일 아니라고 지금 막말해? 나한텐 기회라고. 취직이지. 그게 기회냐? 멀쩡하게 공부시켜놨더니 부모님 호강은 못 시켜도 사람 구실은 좀 할 줄 알았더니 결혼? 진짜 웃기네. 너 돈 좀 번다고 지금 언니 대접을 이렇게 해? 나 대학도 포기하고 언니한테 돈 벌어서 보냈고 우리 집 생활비도 보탰어. 그러는 언니는 그렇게 포기할 공부할 거면서 한국에는 죽어도 안 들어오다가 결혼? 부모님한테 할 게 효도는 아니어도 소는 더 벌리지 말았어야지.
나보고 뭐 어쩌라고. 그럼 나 어떡해. 그냥 하지 말던가. 언니 스스로 벌어서 해. 외국은 그런 개념이 더 많지 않아? 이제 성인인데 알아서 하셔야지. 나는 언니가 취업한다면 도왔을 테지만 취집이라면 개념이 다르거든? 제발 이제 각자 살자, 어? 야! 내가 너 가만 안 둬? 어떻게 올 건데? 비행기 타고? 그 돈은 있어? 내가 끊어주면 절대로 안 되겠다, 그치? 날 가만 안 둔다는데 용돈도 더 보내지 말아야겠네. 그래야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지. 그것까지 끊으면 난 어쩌라고. 야, 내가 막말했어. 그니까 결혼 축하하고 파혼해도 축하하고. 뭐 잘 살아. 야, 이 미친년아. 저는 언니와 정확히 7살 차이가 납니다. 그런 저에게 언니는 매번 돈을 강요했죠. 힘들다, 배고프다, 어렵다는 말만 매번 들으면서 도운 결과는 결국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나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거의 일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도 거의 하지 못했어요. 제게 있어서 결혼은 사치였고 회피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다른 것도 아닌 회사였어요. 저희 회사 협력업체로 단기간에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면서 만나게 된 거였죠.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랄까 순박하고 수더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죠? 막 지켜주고 싶고 여린 느낌의 사람이었죠. 일에 치여서 살다 보니 모두가 경쟁자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이 아닌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었고 빠르진 않았지만 꼼꼼한 사람이었죠. 오빠는 이직을 해서 좀 더 좋은 곳으로 가보는 건 어때? 한 회사에서 오래 머무는 거 예전에는 미덕이었지만 요즘은 아니야. 몸값을 제대로 쳐주는 곳에서 일해야 그 회사도 오빠한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 이 정도 경력이면 어디든 먹힐 거라고. 그래도 날 처음으로 고용해준 곳인데 배신하기가 좀 답답하다 정말. 나라면 절대 그 자리에 안 머물러. 그리고 지금 회사도 봐. 매번 편가르기 하고 사람을 못살게 굴잖아. 왜 거기서 바보처럼 버텨? 다른 회사라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 난 솔직히 자신이 없어. 자신감 가져도 좋아. 정말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말이야. 내가 이직 준비 도울 테니까. 그 작은 회사에서 올라가 봐야 별거 없잖아. 응? 알아. 근데 이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그러고 나서 생각할래. 난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만족하고 싶어. 그래. 오빠가 그렇다면 뭐. 고마워. 날 인정해준 거잖아. 날 높게 봐준 건 너뿐이야. 응? 오빠 공부도 잘했잖아. 대학도 꽤 이름 있는 대학 아니야? 집에서 인정 안 해줘? 대기업이 아니라고 일단 인정을 안 해주기도 하고, 우리 집에서는 대학 나오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내 동생은 더 좋은 대학이라서 말이지. 오빠보다 더 좋은 대학이라니. 그러면 서울대 정도는 되겠네. 맞아, 서울대. 와, 진짜? 진짜 멋지다, 서울대라니. 내 주변에도 한 명 있는데 대기업 들어갔잖아. 그럼 동생은? 동생도 졸업은 했지? 당연히 진즉에 졸업했지. 근데 취직은 준비 중이야. 뭐 원하는 회사와 맞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언제든 골라서 갈 수 있으니까 뭐 어쨌든 그것 때문에 비교를 많이 당했어. 욕심도 많으시네. 그래도 동생이 자랑스럽긴 하실 것 같아.
내가 부모님이라고 해도. 일단 나도 동생이 너무 자랑스럽거든. 차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설령 차별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해. 동생은 그럴 자격이 되니까. 동생 바보? 그런 건가 봐? 동생 엄청 아끼는 모양이네. 집에서는 왕이나 다름없어서 그런가? 나도 물들었나 봐. 그래도 내 앞에서까지 자존감 잃지는 마. 오빠 충분히 실력 있어. 지금보다 더 좋은 대우 받을 자격도 있고. 알았지? 응. 마음에 꼭 담아둘게. 그 칭찬. 허세와 허풍, 자신감이 철철 흘러내리는 남자들만 주변에 있었는데 이 남자는 뭔가 달랐어요. 그래서 더 끌렸고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이 자신의 동생을 대하는 생각도 모습도 멋있었고요. 아마도 그 모습이 우리 집의 언니 오빠와 비교되면서 부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나도 저런 오빠가 있었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린 그 뒤에 꽤 긴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바쁜 저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준 덕분에 제가 해본 연애 중에는 가장 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끝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30대 후반이었죠. 더 이상 언니 오빠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않아도 되었고 부모님도 작은 가게를 열어 생활이 안정권에 접어들어 나름 여유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본 적 없던 결혼이라는 걸 꿈꾸게 된 것 같아요. 더구나 2년의 만남 동안 그 흔한 싸움 한 번 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죠. 이 사람이라면 적어도 불행하지 않겠다 싶었어요. 와, 이거 생각보다 너무 떨린다. 나 싫어하시면 어쩌지? 그럴 리가. 너처럼 능력 있고 멋진 사람이 어디 있어. 난 오히려 네가 실망할까봐 걱정이야. 우리 집 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우리 집은 잘 사나? 됐어. 난 애초에 그런 거 보고 결혼 결심한 거 아니야. 알잖아. 알지. 아니까 더 미안해서 그래. 난 그것 때문에 좀 더 떨리는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이나 동생이 너한테 실수는 하지 않을까. 그게 무섭네. 우리 서로 집안 사정 잘 알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 마. 알았지? 고마워. 또 너한테 내가 의지하게 됐네. 떨리는 건 너인데 늘 내가 너한테 고마워하는 거 알지? 무슨 소리야. 오빠도 나한테 충분히 힘이 되어주는걸? 단순히 인사를 드리는 게 저에게는 어떤 면접보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몇 번이나 옷을 샀다가 선물을 바꿨다가 머리를 하고 화장이 무너지진 않았는지 신경도 참 많이 썼죠. 그만큼 제가 신경을 쓴 것은 그 사람을 많이 좋아하고 있기 때문이었기에 기분 좋은 긴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직접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대면하니 저를 굉장히 반겨주셔서 긴장이 풀리더군요. 내 식구가 살기는 조금 작은 집이었고 풍족해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예비 시누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함께 저를 반겨주었죠. 언니, 너무 반가워요. 저 매번 오빠한테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오래 만난 친구처럼 좋네요. 사진으로 본 것보다 실물이 훨씬 예뻐요. 말이라도 너무 고마워요. 저도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착한 여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는데 많이 힘들진 않았어? 뭘 이렇게 사왔니? 전혀요. 이건 약소하지만 받아주세요. 뭘 사야 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고르다가 그만. 과일이며 꽃이며 이건 화장품 아니냐? 아유, 정말 잘 쓸게. 우리 아들이 날 닮아서 그런가 여자 보는 눈이 있네. 야무지고 똑부러진 게 우리 아들 짝으로 딱이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아가씨.
네, 아버님, 칭찬 감사합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의 여동생이 사회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말이 잘 통했고 부모님 역시도 너무 자상하셨죠. 물론 결혼 후에는 어떤 식으로 사이가 변질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았어요. 서로 칭찬과 어색한 자랑을 했고 그렇게 자리는 파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말이 잘 통하던 신우이와는 연락처까지 교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 한두 번 밥을 먹게 되었고 어느 날은 술도 마시게 되었죠. 언니, 제가 공부만 한다고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가족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솔직히 오빠가 잘해주긴 하는데 여자들만의 그런 공감 능력이 좀 없잖아요. 알죠? 그야 여자들끼리 통하는 다른 게 있긴 하죠.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죠. 저 솔직히 가족들이 부담을 줘서 취업하기도 힘들고 솔직히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막막하거든요. 자격증이나 그런 정보도 다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친구 없고 사회성 떨어지는 나는 도태되는 거지. 저런 마음고생이 많겠네요. 그래도 정말 대단해요. 서울대라니. 서울대? 치. 솔직히 대학 간판은 어릴 때나 통했지 지금은 경력이 최고인 것 같아요. 신입을 뽑는데 경력자가 치고 올라오고 신입조차 못 들어가는데 경력을 어디서 쌓아? 진짜 사회 자체 구조가 문제라니까요. 나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보고. 그럼 처음에는 눈을 좀 낮추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서 원하는 대기업 가면 되잖아요. 그래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죠. 가족들이 저렇게 기대를 하는데 나 하나 믿고 아빠랑 엄마 둘 다 날 위해서 돈 마련해주고 했거든요. 오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난 무조건 대기업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하긴 중압감이 장난 아니겠네요. 그럼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는 건 어때요? 자격증 정보나 이런 거 괜찮다면 제가 도울게요. 그리고 면접 준비도요. 언니, 진짜요? 그래, 내가 바로 원한 게 이런 거라니까요. 오빠는 한숨만 쉬거든요. 언니, 진짜 내 친언니 안 할래요? 내가 오빠 버릴 테니까, 응? 오빠 화낼 텐데. 아니면 삐지거나. 그러던가 말든가. 언니가 최고야. 능력 있는데 거기다가 멋지기까지. 언니가 너무 아까워요. 솔직히 신우이와는 잘 맞았습니다. 남자친구와는 성격이 반대였지만 희한하게 저를 잘 따랐고 저도 그런 신우이가 싫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주말에 시간을 내서 이력서 작성하는 법이라든가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까지 세부적인 부분을 코칭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질문들과 상식 관련된 부분을 회사별로 따로 만들어서 주기도 했죠. 때문에 남자친구도 굉장히 저에게 고마워했고 시부모님 역시도 저를 더 예뻐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죠. 오늘은 어디부터 할까요? 언니, 제가 오늘 오빠한테 좀 이상한 말을 들었거든요? 이상한 말이요? 왜요? 무슨 일 있다고 그래요? 이상하네. 오늘 전화했을 때 별말 없던데. 진짜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언니, 대학 안 나왔어요? 네, 저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인데. 진짜였어요? 아니, 어째서? 자세한 말은 못 들었나봐요. 어릴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기회가 없었어요. 당장 돈을 벌어야 했고, 그래서 저는 대학 가는 걸 접었죠. 그 질문이 아니잖아요. 아가씨,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건지. 지금 화 안 나게 생겼어요? 날 뭘로 보는 거지? 지금 그럼 내가 고졸한테 면접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나 서울대 졸업생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이요. 거기서 졸업한 수재라고요. 그런데 뭐? 고졸? 고졸이 날 가르쳐? 물론 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아가씨보다 사회 경험이 많고 그리고 회사 내에서 입지가 그래도 미리 말했어야죠. 이거 학력 위조 이런 거 아닌가요? 나요 진짜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요. 결혼 허락받을 때 그런 말을 왜 안 했어요? 애초에 언니가 오빠보다 조금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당연히 대졸이라고 오해한 우리 가족들 탓으로 할 건가요? 결혼 허락받는데 졸업장이라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건가요? 적어도 말은 했어야죠. 우리 가족 무시해요? 우리 집이 좀 없이 산다고 돈 있다고 무시하냐고요. 우린 엄마랑 아빠 두 분 다 대학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오빠도 학벌은 빠지지 않고요. 그런데 고작 고졸이면서 그냥 모른 척 입을 닫았다? 이건 아니죠. 그게 그럴 일인지 솔직히 몰랐어요. 그럼 제가 따로 말할게요. 꼭 이야기하세요. 반드시 꼭! 예비 신우이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저는 허무하게 웃음만 흘렸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부터 일을 시작하면서 대학에 가지 않은 걸 후회한 순간은 저보다 늦게 입사한 사람이 저를 앞질러 승진할 때뿐이었어요. 대학 졸업장이란 승진할 때 좋은 발판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후회하거나 원망해 본 적은 없었죠. 대신 학벌과 관계없이 능력을 위주로 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갔고 결국에는 꽤 큰 회사로 성장할 수 있게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어렵지 않은 승진과 성과를 보였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버텼죠. 그렇게 해서 자리 잡은 그 뒤부턴 저는 학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에 앞서서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더군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이 문제를 상의드렸습니다. 그러게 늦었지만 대학 다니라니까 엄마가 7년 전부터 그랬잖니. 엄마, 우리 회사는 능력 위주로 사람 뽑아. 그리고 우리나라도 언젠가 대학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될 거라고. 솔직히 내 친구들 대학 가서 배운 거라고는 조별과제에 대한 불평등밖에 없다고 했어. 그만큼 돈이 아깝기도 하고 난 그런 곳에 시간을 쏟기 싫어. 하지만 결국 그런 게 상대적인 거야. 어떤 사람한테 뭘 배우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아빠까지 1억이야? 내 선택이었고 후회한 적 없어. 너무 웃기지 않아? 결혼에 학력을 본다니. 아까는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은 못했지만 진짜 열받아. 집안에 따라서 기준이 있는 거야. 결혼이 쉬운 줄 알아? 그 집에서는 학력을 보는 게... 이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솔직히 너희 언니 오빠들보다 네가 공부는 더 잘했잖아. 그런데 너를 그런 취급을 받게 하다니. 진짜 상관없어. 나보다 자격증 많은 사람 있어? 나보다 경력 많고 실적 많은 사람 있어? 우리 회사에서도 한 명도 없어. 언니 오빠들처럼 외국에 안 나가도 영어 잘하고 일본어까지도 해. 그런데 대학? 그 졸업장이 없는 게 뭐 어때서? 어쨌든 너 그냥 죽이고 들어가. 내가 왜? 나 정말 그런 거 이해가 안 돼. 우리나라의 결혼은 단순히 부부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건 이해하잖아. 이해해. 근데
그 집에서는 네 다른 조건은 보지 않았지. 이를테면 네 나이가 많은 것도 괜찮다고 했잖아. 오빠가 나이 더 많거든. 어쨌든 그런데 학벌에 관한 부분이 예민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너도 거기에서는 한 발 물러나서 이야기 듣고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는 게 예의라는 뜻이야. 너도 그 사람들을 다 좋아할 수는 없듯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라고. 알겠니? 알았어, 엄마. 근데 기분이 나빠서 그래. 나라고 오빠 다 마음에 드는 줄 알아? 그리고 엄마 아빠도 오빠 싫은 부분 있잖아. 근데 그걸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법이 어디 있어. 아빠나 엄마도 기분 안 좋긴 마찬가지야. 그래도 이것만 지나가면 별거 없어. 결혼이 그런 거야. 우리 딸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 생각은 그래. 하지만 아빠 생각은 좀 다르다. 물론 받아들이라는 건 진심이야. 하지만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난 멈추는 것도 좋다고 본다. 여보, 우리 딸 똑똑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으면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선을 넘으면 당신이나 나나 이 결혼 못 시키지. 아니야? 그거야 그렇지만 얘 성격이. 걱정 마. 우리가 한 자식 농사 중에 최고의 작품이니까. 우리 딸 믿는다. 아빠는? 알았어. 물러나서 지켜보다가 선 넘으면 물어버릴게. 여보, 얘 좀 말려요. 왜? 잘 키웠는데. 역시 우리 똥강아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든 상대의 가족들에게 맞춰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에게 미리 말을 하고